전번 강의에서 우리가 그 자바에서의 이제 기본 문법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변수와 타입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연산자와 연산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또 기본 문법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 실행 제어문 그 프로그램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실행 제어에 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제어 구조는 그 여러분 C를 공부했으면은 이제 C에서 이제 제대로 거의 다 한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조금 다른 것만 제외하고는 자바도 마찬가지로 그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은 명령문이 적힌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순차적인 실행을 제외하고 어떤 그 순서를 어기면서 순차대로 나가지 않고 다른 데로 뛴다든지 다시 반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순차 실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네 가지의 흐름 제어 명령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뭐 대충 알고 있겠지만 조건을 테스트해서 주어진 어떤 조건을 테스트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 위치로 실행을 옮겨가는 즉 분기한다고 그러죠. 점프한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실행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그런 명령문이 있어요. 이게 조건 명령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죠. 이런 조건 명령문에는 여러분 배웠듯이 if else, switch 문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이따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특정 부분을 또 반복해서 실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실행을 하다가 어느 위치에서 다시 처음 전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또 실행하다 전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그 이터러티브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반복 명령문. 그 알다시피 while과 do while과 for문. 내가 이 for문도 이제 자바 같은 건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for문이 있고 for each 문이라는 게 있죠. 이제 나중에 또 배우는데 C에서는 이걸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 부분으로 실행을 분기하는 명령문. 조건을 테스트해서 하는 게 아니고 if나 이런 조건을 테스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위치로 실행을 점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break, continue 혹은 return 하고 라벨문이 있습니다. 라벨은 이제 보통 break나 continue와 같이 더불어서 사용할 때 이제 이 브레이크문도 두 종류가 있어요. 라벨이 붙은 브레이크와 라벨이 없는 브레이크. 그다음에 컨티뉴도 라벨이 붙은 컨티뉴와 라벨이 없는 컨티뉴가 있죠. 리턴은 이제 호출한 모듈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경우 사용하는 분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브레이크나 컨티뉴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C에서는 브레이크 컨티뉴나 리턴 다 제공해주지만 라벨이 붙은 브레이크나 라벨 1과 같이 쓰는 컨티뉴는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C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예외가 발생할 경우 즉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프로그램이 돌다가 이런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 특정 부분으로 실행을 분기해서 예외를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죽지 않도록 예외를 처리하는 명령문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명령문으로 이제 try, catch, finally 그러니까 try문, catch문, finally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try, catch, finally를 항상 같이 써요. 물론 finally문은 필요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지만 try, catch문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try, catch를 사용하는 명령문이 있고 그다음에 throw라는 명령문이 있어요. 그 예외를 발생시켜서 딴 데로 뛰게 하는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는 명령문입니다. throw라는 명령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if 명령문. if 명령문 여러분들 뭐 이건 뭐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그 주어진 조건을 테스트해서 그것이 true로 판정되면 특정 프로그램 부분에 명령문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false면은 그냥 바로 다음 점프를 안 하고 그냥 실행하는 그 순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조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는데 플로우 차트를 보면 조건 테스팅을 해서 true면은 다른 명령문을 실행하고 돌아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false면 실행 안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apply break라는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적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if문 자동차가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if하고 is moving, 이게 이제 바이너리 이제 타입의 변수겠죠. moving이 true면, 움직이고 있으면 current 스피드를 감소시킨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브레이크가 동작하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브레이크 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좀 이렇게 밀어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if 명령문, 이건 뭐 쉬우니까 그러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문이라는 거 있죠. if else, 이거는 이제 if문하고 다른 거는 조건이 true일 경우하고 false일 경우하고 실행하는 문장이 서로 다른 경우죠. 그래서 true가 되면은 true에 해당하는 명령문을 실행하고, false가 되면 false에 해당하는 명령문을 실행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또 합쳐져서 원래 실행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ply break 같은 문에서 is moving, 이제 이게 아까는 이제 is moving해서 이게 true냐 하고 이제 테스트를 했지만 사실 이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is moving 이렇게만 해도 이게 true면은, 이게 true면 그냥 넘어가고 false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true면 스피드를 감소시키고, moving하고 있으면 스피드를 감소시키고, moving이 false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the car is already stopped, 해갖고 이제 지금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주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if else 문이죠. 이런 if else 문은 계속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보면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정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예에서처럼 이렇게 동작한다. 예를 들어서 정수를 입력하시오 해가지고 입력을 받으면은 입력된 정수는 짝수입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제 판정하고 끝내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 2분이냐 5분이냐는 2분 클래스를 이제 하나 만들고, 이제 메소드는 이제 다른 메소드는 필요 없고 메인 메소드 하나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를 주고 이 넘버에서, 자, 여러분들 요건 알아두세요. 요 스캐너를 쓰는 거. 스캐너에서 이제 입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캐너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이 입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제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뭐 스트림이나 이런 걸 입출력 배울 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스캐너를 사용하면 단어별로 그 공백 문자 있는 걸로 단어별로 단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캐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스캐너 객체를 만들 때는 자바가 제공해주는 스캐너 클래스, 스캐너 타입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스캐너를 API를 호출하면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스캐너 호출하게 되면 얘가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 해줍니다. 자,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스캐너 객체를 생성할 때 입력을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잡을 때 system.in 이라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외워두세요. 알아두세요. 스캐너를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system.in이라는 어디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이냐라는 걸 설정하면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통 출력할 때는 system.out이라는 걸 쓰죠. 그건 system.out은 모니터를 가르칩니다. 그냥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ystem.in은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받느냐? 키보드에서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면서 키보드에서 입력받겠다 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면 스캐너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스캐너 객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이게 결국 키보드하고 연관됩니다. 키보드. 그러니까 키보드라고 생각해. 이게 해서 스캐너로부터 읽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이제 만들어서 요걸 가르치는 게 input이라는 이제 그 참조 변수로서 이 스캐너 객체를 가르치게 만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스캐너에서 그러면서 이제 정수를 입력하세요. system.out.print. 프린트하고 println하고 다르. println은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고 프린트하면은 입력하시오 하고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를 칩니다. 키를 치면은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키를 치면은, 그때 키를 칠 때 받을 때는 정수를 받게 되면 next i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요거는 스캐너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input, 이게 스캐너 객체죠. 스캐너 객체에서 next i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next i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정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float 타입의 실수를 받고 싶을 땐 next float이라고 하면 됩니다. next float.
더블을 받고 싶으면 더블 타입을 받겠다 그러면 넥스트 더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넥스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플롯 더블 그냥 이럴 때면 스트링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받겠다는 거. 근데 이제 넥스트 인트 하니까 정수 타입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를 치면은 정수를 받아서 넘버라는 데 저장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입력 받을 때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고 싶을 때 여러분들 사용하는 하나의 그 객체 스캐너 객체를 이용하는 거니까 요건 좀 잘 알아두시고 사용하기 바래요. 그래서 이건 인트를 받을 땐 넥스트 인트, 플롯 타입을 받고 싶다 그러면 넥스트 플롯. 일때 더블을 받고 싶다면은 넥스트 더블. 그럴 더블을 받으려면 넘버는 여기서 인트 넘버 해주고 더블 받으면 안 됩니다. 더블 넘버 해주고 더블 타입으로 선언해주고 인풋 단 넥스트 더블 이렇게 이제 적어줘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넥스트 하면은 스트링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넘버에 키보드에서 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친 데이터가 인풋에 들어가 있습니다. 넘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갖고 넘버하고 2하고 모듈로 연산을 한다면 즉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 하는 거죠. 이 키보드에서 받은 수가 그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 하고 이게 0이 true냐 false냐. 그러면 이게 true란 얘기는 짝수란 얘기죠. 그때는 입력된 정수는 짝수입니다 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홀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if else면 홀수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 종료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다시 돌리게 되면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5를 딱 치면은 이게 2로 나눠서 0이 아닐 테니까 정수는 홀수입니다 하고 치겠죠. 이해하겠죠? 이런 if else문 요거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둘 중에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첫 번째 정수를 치세요, 두 번째 정수를 치세요 해가지고 10, 20을 치면 큰 수는 20이다 이제 이렇게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죠. 우리 시스템.in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죠. 그래서 인풋은 스캐너 객체. 그 다음에 시스템.out.print 첫 번째 정수 쳐서 input 단 next int 하면은 x에 첫 번째 수가 들어가죠. 또 두 번째 정수 해가지고 또 next int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가 들어가겠죠.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면 x가 더 큰 거죠. 그럼 max에 놓고, 그렇지 않다면 max는 y에다 해라. 그리고 프린터 해주고 큰 수는 max를 찍어라. 그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큰 수를 찍어주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if else 쓰는 같은 걸 예를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 if else, 아까 얘기했지만 if else는 계속 여러 번 되풀이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if else, if else, if else가 계속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if else를 여러 개 붙여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다수 개의 조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if else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되죠. 조건문 1이 true면 명령문 안을 수행하고, 근데 아니면 else, 이게 if가 true면 그리고 이게 else죠. 그러면서 또 if를 또 들어가죠. else if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명령문을 적을 때 보면은 if, else, if, else, if, else, if.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없으면 else로 해서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 개의 조건을 테스트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의 성적을 받아서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A 학점,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면 B 학점,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면 C 학점, 이렇게 출력을 내준다 그러면은 일단 스캐너 객체에서 입력을 받겠죠, 점수를. 그래서 일단 스캐너 객체 만들고 그다음에 성적을 입력하세요 하면은 뭐 90점이 됐든 정수를 입력하면 입력을 받죠, 스코어에. 그래서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학점 A 하고 요걸 실행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else가로 안 가니까 여기서 true면 이거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면 즉 90점보다 작다는 얘기죠. 작은데 또 90보다 작은데 else로 오면 일단 90보다 작은데 80 이상이냐 하고 물은 거죠. 일단 요때 조건은 그러니까 80, 그 점수가 어떤 스코어가 80보단 큰데 90보단 작다는 얘기죠. 이 상태. 여기 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B 학점을 치고 이제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즉 80보다 작으면서 또 70 이상이냐, 요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은
70보다는 큰데 80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C약점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70보다 작은데 70 이상이 아니 작은데 60 이상 60보다 크냐 60 이상이냐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이제 60점 이상에 70점 이상 그때 D를 줘라. 근데 이거 60점 이하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개 다 안 된다. 그러면 60점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조건 없다. 50점 이하는 안 보겠다. 60점 이하는 다 똑같다. 그러면은 학점 F를 찌겠다. 이제 이렇게 if else 하면서 다중 if else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 if else가 이제 많아지면 굉장히 힘들죠. 나중에 이제 이런 다중 if else 대신에 다음에 스위치문 같은 걸 사용하면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스위치문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스위치문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나타낼 때는 이런 스위치문은 범위를 나타내지 못해요. 스위치문은 어떤 특정 데이터하고 매칭이 되는 경우만 따지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나타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if else, else if 이걸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스위치 명령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중 if문 같은 게 이제 쓰기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특정 데이터하고 같냐 다르냐 이거를 여러 데이터랑 비교를 할 경우 범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앞에 예처럼 범위가 아닌 특정 데이터하고 같느냐 하는데 그런 비교할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스위치문을 물론 if else 갖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f else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실행 경로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건 명령문인데 얘는 뭐 어떤 그래서 얘는 if else if에서 조건을 따질 때 케이스하고 따집니다. 케이스에는 이제 어떤 범위가 들어가지는 않고 스위치하면서 어떤 변수가 여기 들어가지고 요 변수가 C1인 경우 요걸 실행해주고 브레이크하면 이제 빠져나갑니다. 요 괄호 스위치 이거 이제 스위치 블락인데 여기를 빠져나가 버려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요 변수가 C2이면은 요걸 해주고 브레이크하면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쳐 디폴트문 이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디폴트문을 수행하고 요거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스위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문 요 이제 if로 바꾸면 뭐 스위치문 대신에 if 변수가 C1이면 처리 문장하고 else if 변수가 C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else if 갖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else if 갖고 쓰는 것보다는 이런 스위치문을 쓰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깔끔하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디폴트문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안 써도 되지만 가능하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어느 케이스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걸 처리해라 이제 이런 거니까. 그리고 이때 이 브레이크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요걸 처리하고 빠져나가질 않아요. 스위치 블락을 빠져나가지 않고 어떻게 그냥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문을 배울 때겠지만 브레이크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 블럭을 빠져나갈 때 요 브레이크문을 씁니다. 그래서 요 아까 분기문이라고 점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처리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즉 브레이크가 여기 빠진다 그러면 처리 문장 1, 처리 문장 2를 연속 실행하고 브레이크가 요때 빠져나가요. 근데 여기도 브레이크가 없다 하면 이것도 하고 있는 대로 다 하고 마지막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문을 일부러 안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주어진 예를 보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화면에 하나, 둘 같이 출력하는 코드예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1을 입력하면 하나 하고 출력해주고 2를 입력하면 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문을 쓸 때 사용자가 1을 입력하면 그 숫자를 넘버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 넘버를 가지고 그게 0이면 없음 하고 브레이크 빠져나가고 1이면은 하나, 2면은 둘. 그래서 뭐 이거 아니면 그냥 많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브레이크 문이 없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브레이크 문이 하나 빠져 없었다. 없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겠죠. 여기는 브레이크가 있지만 0을 치면 그냥 빠져나가겠죠. 그러나 이제 1을 치게 되면은 1일 경우에 하나를 치고 여기서 빠져나가질 않고 그대로 실행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줄을 그냥 찍고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그냥 순차대로 실행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수를 아까 else if를 사용하는 문이죠. 이걸 이제 그 요걸로 사용하면은 어떤 넘버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 이제 스캐너를 또 객체를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캐너 객체를 해서 인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입력받는 스캐너 객체를 해서 입력을 받으면 그 스코어 점수를 10으로 나눠서 그 넘버라는 데다 집어넣고 그 10으로 나눠서 그 넘버가 10이면 혹은 9면 A 학점을 줘라. 만점이거나 90점이면 만점 90점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스코어를 이제 인트로 받았으니까 92를 뭐 10으로 나누면 9가 나오겠죠. 그냥 정수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9가 돼버리니까 혹은 100점을 만나게 되면 10이 나올 거. 그러니까 10이든 9든 가면 그대로 내려갈 테니까 A를 찍고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겠죠. 8이라면은 B를 찍고 빠져나갈 거고, 70점 되면은 C를 찍고 빠져나갈 거고, 60점 되면 D를 찍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디폴트다, 이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F를 찍어라, 그리고 빠져나가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lse if 문을 이제 이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바꾼 거죠. 자, 근데 그 C에서는 그 스위치문 쓸 때 스위치 내부에 쓰는 변수로서 보통 정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도 정수를 썼는데 이제 버전 8부터 이제 지금 쓰는 자바는 스위치 조건문 속에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꼭 정수만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의 이름을 적으세요. 이제 이게 1월이냐 2월이냐, 그래서 제뉴얼이, 페브러리, 뭐 마치 하면서 영어로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을 때 월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프린트해주고 이제 스캔하고 넥스트를 받았죠. 그러니까 스트링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스캐너 객체에서 넥스트 메소드를 쓰니까, 그래서 스트링을 받아서 그 요 month라는 게 이제 이게 스트링 객체죠. 스트링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month를 보면 스트링 객체 타입으로 정의를 내렸죠. 이렇게. 그래서 month를 가지고 이게 month가 제뉴얼이면 이렇게 스트링 비교가 이제 스트링 갖고도 스위치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정수만 갖고 썼는데 이 스트링 갖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뉴얼이라고 쓰면은 이 month 넘버는 이제 정수니까 month 넘버에다 1을 집어넣어주고 빠져나가고, 페브리를 치면은 2를 적어놓고, 마치 쓰면 3을 찍어, 그것도 아니면 그냥 1, 2, 3월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month 넘버를 찍어라. 그래서 0을 찍을지 1 혹은 2 아니면 3 아니면 0을 찍겠죠. 그래서 제뉴얼이 하고 쳐면은 1을 찍을 거고, 페브러리 찍으면 2를 찍을 거고, 마치 하면 3을 찍을 거고, 그 이외에 뭐 에이프릴 이런 걸 치면 그냥 0을 찍을 겁니다. 이게 이제 스위치문인데 지금 자바 이제 8부터니까 지금 자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바는 스트링 타입으로도 이렇게 스위치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C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이 반복 명령문입니다. 이제 반복 명령문 여러분 잘 알 거고, 그 대량의 데이터를 보통 기반으로 해서 연산을 하거나 혹은 정렬 혹은 탐색 작업을 할 경우,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뭔가 처리를 할 경우 데이터의 반복 조건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액세스하는 것이. 그럴 경우 사용하는 게 이런 반복 명령문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while문, doWhile문, for문, 요거는 여러분들 C에서 한 것처럼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for each문이라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for each문이라 해서 for하고 each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for each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명령문이 동작하는 게 여러 개 데이터에 대해서 개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라 하나 해서 각각에 대해서 for문을 돌아간다, 이런 개념에서 for each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while이나 doWhile이나 for는 실질적으로 명령문에서 while, doWhile, for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주어진 조건식이 그 true로 유지되는 한 while 블록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실행 제어문이죠. 그래서 구조는 while하고 여기 조건식 들어가고, 이게 true면은 이제 이쪽을 들어가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 이제 while 블록이죠. 여기 끝나고 나면 다시 조건식 테스트해서 true면 또 반복, true면 계속 반복을 하죠. true인 한 계속 이걸 요 명령 요 블록을 계속 반복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요 조건식을 테스트해서 이게 이제 true가 아니고 false가 될 경우 그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조건식을 테스트해서 true면 명령문 실행해주고, 이게 여러 개 명령문일 수도 있어요. 실행하고 다시 가서 또 조건식 테스트하고 true문 또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나중에 어젠가 조건식이 이제 false가 나와버리면 그때가 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카운트 1을 적어놓고 세팅해주고, 카운트가 11보다 작은 동안은 계속 카운트를 찍으면서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그럼 얘가 이제 제일 처음엔 1이었다, 그 다음 2였다가 3이었다가 11이 되는 순간 이게 false가 되니까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 할 때 카운트 is 제일 처음에 1, 카운트 is 2, 카운트 is 3, 카운트 is 4 하면서 계속 찍다가 카운트 is 10 찍고는 빠져나오겠죠. 11이 되는 순간에 이제 그 while loop을 빠져나올 테니까. 그래서 구구단 출력 같은 거, 구구단 중에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세요. 그럼 구구단의 구단을 좀 출력하고 싶다면 91은 9, 92, 18, 93 이걸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제 굳이 뭐 어쨌든 꼭 입력을 받을 때 이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 키보드에서 받을 때는 요거를 좀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수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요런 while문을 돌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거대로 출력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요거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합산을 한다. 이런 거 하려면 이제 for문 반복문 쓰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1 잡아놓고 sum은 0 놓고 y는 1에서 100까지 합산하니까 이거 틀렸네. 이거 10이 아니고 여기 100이 돼야 됩니다. 100이 되면서 sum은 sum 플러스 i를 하면서 i는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반복을 시키면 i가 100이 되는 순간까지 돌고 101이 되는 순간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합계는 50, 10까지 합이네. 100까지 합이 된다면 5050이 될 겁니다. while문 쉽죠. 이거는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C에서도 했을 텐데 그 최대 공약수 구하기는 여러분들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앞에는 큰 수를 적어주고 뒤에 작은 수, 앞에 큰 수, 작은 수 해서 이제 큰 수, 작은 수를 찍었는데 최대 공약수를 해라 할 때 큰 수, 작은 수는 이게 이렇게 쓰면 잘못, 큰 수를 앞에 쓰는 게 좋죠. 일단 36, 24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둘 중에 큰 수를 골라가지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모듈로 연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해가지고 스캐너 객체를 받아서 next int를 두 번 해주면 두 개의 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를 쓰고 스페이스를 띄고 한 수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스캐너는 그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연결되는 숫자를 하나씩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정수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받은 수를 x에 y에다 받아 먹죠. 받아 먹으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기 이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이걸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수 가운데 큰 수를 x하고 작은 수를 y라고 하면은 y가 0이 되는 순간에 공약, 즉 작은 수가 0이 되면 공약수가 x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y가 0인가만 먼저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y가 0이 아니면 이제 이걸 돌려라. 0이면 빠져나오는 거. 0이면 x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수로 그러니까 모듈로 하니까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r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이제 작은 수는 큰 수로 만들어주고 r은 또 작은 수로 만들어줘서 또 다시 1로 돌아갑니다. 또 모듈로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작은 수가 0이 될 때까지 돌리게 되면 그 상대편 수,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돼요. 요걸 뭐 큰 수 갖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36, 24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x고 이게 y죠. 그러면 일단 x가 y가 0이 아니니까 반복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36, 23은 r에는 12가 되죠. r이 15니까 나머지가 1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x에다가는 다시 그 작은 수 24를 집어넣어주고
y에는 요 r을 집어넣어서 12가 되죠. 그러면 12 갖고 24를 또 하면 똑같은 반복을 또 해주면은 그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면서 그 모듈로 연산을 먼저 하면은 x를 y로 하니까 그 x r에는 0을 들어가고 x에는 12를 넣고 y에는 0을 집어넣게 되죠. 그 y가 0이 돼 버리니까 이제 빠져나오면서 x를 최대 공역수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를 출력하게 되죠. 이게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 최대 공역수를 구하는. 요걸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 안 쓰면 그 일일이 그 약수를 구해 가지고 약수를 다 구해야 됩니다. 약수를 다 구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골라내니까 번잡하죠. 그걸 쉽게 찾아내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저 그다음에 이제 두 와일문이 있죠. 이 두 와일문은 와일문하고는 다른 점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일단 와일 블럭을 먼저 실행한 후에 주어진 조건식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와일 블럭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일단 와일문은 아까 봤듯이 먼저 조건을 테스트하죠. 조건을 먼저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 명령문을 한 번도 실행 안 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조건식이 false가 나와버리면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실행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두 와일문은 먼저 명령문부터 실행하고 조건식은 그 뒤에 실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추루가 되면 다시 반복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문 한 번은 실행을 한다는 게 두 와일과 두 와일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와일블록 먼저 실행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 테스트하고 그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do하고 명령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테스트해서 이게 true면은 다시 반복 들어가는 거죠. false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명령문을 한 번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무조건 최소한 한 번 하는 게 do while문이에요. 그럼 이런 건 언제 쓰느냐? 그 어떤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 화면에 출력을 먼저 내주고 보통 메뉴를 먼저 찍어주고 반복 들어갈 때 이런 문을 많이 씁니다.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do while과 while do는 그것만 차이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or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C에서도 잘 알다시피 for문은 이제 세 가지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반복을 실행하게 되는데 사용하는 변수의 특정 범위 내에서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을 반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반복문이 for문이에요. while문은 어떤 논리식을 가지고 true냐 false냐를 가지고 반복하지만 for문은 보통 횟수를 할 때 for문을 많이 씁니다. 물론 횟수를 가지고 while문도 할 수 있지만 반복 횟수가 정해질 때는 for문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for라는 문을 쓴 다음에 이 세미콜론을 가지고 세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는 초기 조건을 적어주고 반복 시작할 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을 계속 초기 조건 진입하는 반복 조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명령을 또 실행할 거냐는 또 그 조건 반복 조건이 들어가고 얘는 이 작업문을 실행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반복 후 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래서 순서가 제일 처음에 초기 조건을 많이 추루가 되면은 초기 조건을 만들어 주고 반복 조건이 추루가 되면은 이걸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나서 요거를 실행해요. 실행하고 다시 반복 조건을 실행해요. 그래서 순서가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초기 조건 세팅해주고 그다음 그 조건이 반복 조건에 맞는가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반복 후 작업을 실행하고 반복 후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2로 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고 이 여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반복 조건이 이제 false가 되면은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그 C에서 자주 해봤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1이라는 건 이제 초기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포문이 실행한 후 오직 한 번만 실행되는 초기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초기 조건은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줄 때는 조건 하나 또 초기 이렇게 여러 개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콤마가 구분해 여러 문장을 나열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비워둬도 세미콜론은 해야 된다. 그래도 세미콜론은 해야 된다. 비워둬도 그러니까 for하고
초기 조건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비먹고 여기 하고 여기만 적을 여기 없다 그러면 이거 그렇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해고 항상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 조건을 이제 true이면 반복 계속, false이면 반복 종료. 그래서 반복 조건이 true 상수인 경우는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 조건이 뭐 1 이런 식으로 항상 true가 되는 게 그러니까 true 이렇게 적어져 버리면 항상 true가 돼 버리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될 수 있죠. 반복 조건이 없으면 또 이것도 비워두면 돼요. 비워둬도 세미콜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포문에서 여기 비었고 여기 비었고 여기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에 갖고 다 비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이건 무한 반복이에요. 아무것도 테스트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제 요거 내용을 읽어보시면 C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산 이제 포문을 사용하는 케이스죠. 아까 while문 갖고도 했지만 이제 포문을 사용하는 거 보면은 쉽게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정수의 모든 약수를 출력해라. 약수는 그 수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수가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약수를 구하고자 하는 수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그 이제 100을 입력해주고 그러면 100의 약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게 찍어주죠. 그래서 일단 스캐너 객체 만들어서 입력받고 약수를 구할 수를 하나 받고 그거를 이제 n에다 저장을 시키고 next int에서 그리고 나서 뭐의 약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을 해주고 이제 약수를 구하면서 프린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 요거로 나눠 떨어지면은 그 약수예요. 그러니까 0이 100으로 나머지가 되는 수 100을 0은 뺍니다. 그래서 100을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제로니까 1이 이제 약수가 되고 2도 나눠 떨어지니까 이제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100 사이에 있는 수를 가지고 n을 100을 쳤으면 n이 100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눠 모듈로 연산했을 때 나머지가 제로 되는 것을 구해내면은 약수가 되는 거죠. 쉽게 이해하겠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0부터 99 사이에 난수를 이제 랜덤 넘버죠.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해서 그 100개의 난수를 한번 제너레이트해서 합산을 구해봐라. 그럼 이제 난수의 개수를 입력 몇 개를 합할 거냐 난수의 개수로 그래서 받아서 next int 받아서 카운트의 난수의 이제 개수를 찍겠죠. 그러면 개수만큼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할 조건이 이제 i 초기 조건 i는 0으로 놓고 i 카운트보다 작으면 요걸 하라. 그래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요 랜덤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new 랜덤 해가지고 요게 이제 랜덤 객체예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즉 난수 발생기 객체이죠. 그래서 난수 발생기 중에서 next int라는 또 메소드가 있어요. next int 해가지고 100 하면 100 사이에 0부터 100 사이에 정수를 난수로 해달라는 얘기죠. 만약 실수를 해달라 그러면 next에서 float 해가지고 뭐 1 하면 0부터 1 사이에 실수를 제너레이트 하겠죠. 그러면 100 이게 100이 포함되는지는 이제 그거 0에서 99 사이인지 1에서 100 사이인지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next int에서 난수를 발생시키는데 100 사이 뭐 0에서 1에서 100이라고 합시다. 1에서 100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 달라. 그러면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그 넘버를 썸에다 더해 주면 되죠. 이게 썸은 썸 플러스 넘버니까. 그래서 그 합산을 100번을 돌고 나면 카운트 그 횟수 받은 횟수 이게 50을 쳐주면 50만큼만 돌겠죠. 합은 얼마다라고 찍어주게 됩니다. 자,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에는 이제 그 for each문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